생명의 소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정 아름답게 가꾸어 보는 시간입니다. 주비스 가정상담 진행의 서소희이고요. 오늘도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송경화 교수님 스튜디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가 활짝 열려 있고요. 우리 송경화 교수님 먼 길 오셔서 매주 다양한 주제 꾸며주시는 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페이하고 세인이라도 받아야 되고 카운셀링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픈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시간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저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한 네. 분 한 분 만나고 네. 또 질문 사항도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어려우니까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 필요한 내용들을 꼭 가져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듣기도 하시고 유튜브 접속하셔서 보기도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몇 달에 걸쳐서요.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의 관계도 알아봤고 자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조언도 담아봤는데 가정에 있어서 구성원 중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의 건강, 네. 여기서 이제 정신 건강 네네. 말하는 거라면 나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가정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상담이라고 말하지만 개인 상담도 사실은 그 가정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영역에 포함돼 있다. 그럼요. 문제는요. 사회 속에서는 가끔씩 내가 긴장도 하고 또는 나를 포장도 하고 반응도 얼마든지 꾸밀 수는 있어요. 한계는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건강한 건가 아닌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나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영향력도 매우 커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양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인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한 개인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이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에 너무 유행하는 단어 이제 트렌디도 지나간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자존감. 자존감이 높거나 건강한 분들은 가정 내 관계도 건강하다. 비례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자존감이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 그러면 자존감이 높다, 낮다, 네. 혹은 자존감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 또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모습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는 참 달라요. 그래요. 그것이 가족 외에 다른 그 사람들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가족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 모습이 참 많이 다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자존감이란 단어를 이제 아시겠지 싶지만 서치만 하면 바로 여러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 가치관과 정의로 자존감이라 하면 어떤 미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자존감 하면 우리가 이제 대충 와닿는 어떤 느낌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말,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사실 없는 말이었어요.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 처음 그 셀프 이스팀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자기 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만든 건데 우리 문화에는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을 이해하는 거는 참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제 자존감을 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죠. 네.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런 자신감. 예. 그래서 어떤 도전이 와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자신만만함. 이 세상이 만만하다. 그런 자신감과 플러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 대한 이런 좋은 느낌. 나는 뭐 비록 내가 미스 코리아는 아니지만 뭐 외모도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고 내가 가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 세상의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드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요런 이제 기본적인 느낌이 이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조되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우리는 막 가족 중심, 집단 중심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전체를 위해서 나를 낮추기도 희생하고 하고 깎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가 저 이거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저런 버리장머리 없고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줘도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참 잘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면 아우 멀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낮추는 문화였고 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칭찬은 안 하시고 왜냐하면 애가 자만해질까 봐 네. 겸손의 미덕이기 때문에 9가지를 잘하고 1가지 실수하면 9가지 잘한 거는 그냥 두고 1가지 실수한 거 이거를 지적해서 혼내키고 왜냐하면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육을 그렇게 하셨지만 자존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 문화가 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인들도 자존감을 높여주기 어려운 그런 문화였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서양 심리학 아니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비슷하게 그 겸손 그리고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막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조금 고민할 수는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모자라고 만약에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대로 수용해 주셨다라는 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나도 그렇게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세상에도 자존감이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지는데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존감을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거다. 근데 우리 인간의 원죄가 먼저 시작됐을까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정말 버리신 것 같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책망하고 계실 거다. 이런 가치관이 같이 맞물려 오거든요. 자존감의 결여가 계속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죠. 참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 네.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나의 신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신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내가 만약에 굉장히 낮고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과연 자존감은 내가 노력하고 또 부모가 노력한다 해서 이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 가능한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제 좀 후기 쪽에 여쭤보도록 하죠. 사회생활이라 하셨어요. 인간관계에 좀 많이 나타난다 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좀 많이 상사한테 혼이 나고 또 여기저기 치여도 늘 긍정적인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있죠. 예, 어우 네. 좀 정말 대단하시다, 배울 게 많다, 도전을 네. 받고요. 또 반대로 큰일도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예를 들어 업무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속에서 쉽게 발끈하시고 모든 다 책임 추궁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막 따지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성장 배경에 있어서 많은 꾸중을 듣고 잘하시면 이럴 수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존감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가 뭐냐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주로 이제 부모님이시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나는 어떻게 생겼지?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지만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서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건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런 못난이 너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나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귀찮게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해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 간에 편애를 했다거나 이렇게 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간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쭈글쭈글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나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느냐가 사실 자존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자존감에도 부모의 역할이 아주 그러니까 결국 전적인- 가정 상담인데 그러네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죠. 변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서 변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존감이 쭉 올라갈 때가 예, 있고 또 어떤 시기를 지날 때 혹은 어떤 일을 겪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고 또 어렸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그걸 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은 내가 거절할 수도 그럼 있고 내면에 힘이 생긴 그렇죠. 거네요. 예, 저건 틀렸어. 예, 저건 예, 저 예. 사람의 이슈야. 음.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이 자존감 형성에는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워주지 않아서 내가 자존감이 낮았고 열등감이 심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해봐요. 근데 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많이 해주고 나를 인정해준다면 그러면 이 남편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렇다 치고 이제 사춘기 또 그 뭐 대학 이렇게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특히 이제 어떤 친구 또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권위자예요. 예. 선생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또 뭐 대학에서 무슨 클럽 활동을 하면 거기 지도자 이런 네. 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반대로
그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을 지극히 받으신 분이 이제 결혼 생활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남편에게도 무시받으시고 언어 폭력도 당하시고. 근데 어렸을 때 받은 그 부모의 사랑을 품고서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공인 예, 거예요. 예, 정신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에서요. 일명 자존감이 높은 분들의 좀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자존감이 좀 낮을 경우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랐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자존감이 높고 또 긍정적이고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체 이미지를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도 그냥 괜찮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미남 미년 아니어도 그러니까 본인의 딱 기준으로. 그렇죠. 네. 나를 거울에 비춰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정도면 괜찮지. 인상 좋네. 뭐 비록 좀 오동통하게 살은 쪘지만 괜찮아. 혐오스럽지 않아. 이렇게 자기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공감해주는 능력이 공감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불쌍하게 여기고 네.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심리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없어요.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도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인간관계에서 특징이 많이 보이는데 아까 네.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참 원만해요. 원만하다. 그러니까 친구가 두루두루 많고 그중에 몇 명하고는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굳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거를 곱씹고 상처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그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그 차이를 보이는데 당연한 거죠. 인간관계 원만하고 공감을 잘하니까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네네. 실패해도 뭐 다음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실패를 쉽게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그 후에는 실패를 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도전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운 일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그 성취도가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말하자면 사회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뭐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기만 하고 원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이 삶을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일단 어렸을 때 높게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인생 살면서 실패가 있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그 정신적인 힘을 아이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중에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평생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어떤 자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단단한 내면의 힘. 그렇죠. 근데 지금 외모 말씀하셨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그 굉장히 살이 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막 커가면서 저 그때 자존감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유아기 땐 자존감이 높다가 사춘기 때 대부분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여드름도 너무 많이 나고. 네,
일단 외모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변하기 예, 예. 때문에 남자들도 사실 뭐 이렇게 수염이 나고 그다음에 여드름 나고 목소리 변하고 네. 싫어하거든요.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몸매가 이뻐지긴 하는데 살이 찌죠. 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그 나이 또래 입시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학업, 입시, 진로 이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뭐 이제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10대 때 뚝 떨어져요. 그래요. 떨어졌다가 많이들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그런 아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이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감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혹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나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자존감을 쭉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예, 예. 사춘기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이 성공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뭘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도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된 거. 네. 요런 경험이 있으면 자존감이 쭉 올라가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많이 좌절해요. 사실 열심히 밤새워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주세요. 보면 시간표도 짜주시고 네네. 학원도 정해주시고 심지어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갈 건지도 정해주시고 그 뭐 발런티어를 뭐 할 건지 뭐 교회에서는 뭐 할 건지 다 부모님이 미리 정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결정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럼 성공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은 조금 불안불안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으셔야 돼요. 쉽지 않네요. 이제 뭐 대학 같은 거 아이들한테 맡겨놓기 참 힘든 부분인 그렇죠. 거는 예, 저도 알아요. 저도 아이들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다 정해주고 해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의 미래, 그러니까 그 거창한 대학까지 갈 것도 없이 단지 요번 학기 혹은 이번 달 네가 할 거를 네가 정해서 한번 해봐라. 네.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럼 엄마가 서포트를 해줄게. 그러나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뭔가 트라이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스부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해서 그 뭐라 그러죠?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나? 그 들어가서 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공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도전했는데 됐다. 네. 그러면 아주 과하게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도전했는데 안 됐다. 실패 경험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께서는 아주 의연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괜찮아. 이게 다가 아니야.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노력해서 안 됐으니까 속상하지만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게 뭐 큰일 났어. 너 이거 아니면 너 큰일 나. 네 인생 끝나.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딛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자존감에 관련해서 여러 이렇게 학식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난 자녀들, 뭐 대학이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자존감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서 변해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미 늦은 시기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기회는 있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말이나 그때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된 것 같고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이들이랑 나누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때 실수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그랬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과를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는 안 그럴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록 이전에는 내가 실수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아이를 믿어주시면 되고 특히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그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씀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생각도 하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를 이제 2번, 3번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기다릴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말해라. 이렇게 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아이 엄마가 됐는데도 자신의 친정 부모님이 늘 자신에게 당부했던 걸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딸은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한 가지만 고치면 참 너는 정말 완벽하다.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듣고 자랐대요. 저희도 좀 그렇게 잘하실 법하죠. 그렇게 한 번 정도는. 근데 그게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제가 독이다 약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잘 소화해서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왕 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을 택하실 때는 너는 다 좋은데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게요. 다 좋다는 말의 강조가 아니고 이거 하나가 참 거슬려 이 말이거든요. 너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라는 걸 평생 그런 듣고 거죠. 자랐다라는. 예. 그런 항상 2% 거죠. 모자라. 너는 언제나 나의 기대를 다 채우지 못했어. 너는 실망스러운 존재야.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거기서 끝내셔야 끝내요. 돼요. 예. 그러면 아이들의 단점, 아이들의 남편과 단점. 배우자의 단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점이요. 애들 다 알아요. 본인도. 자기가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굳이 지적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벌이라고 하면 이제 뭐 때리는 것뿐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 나쁜 말, 단점을 지적하는 말 이거는 항상 효과가 0이고요. 역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칭찬, 기대 그리고 맡겨주는 거 거기에서 딱 멈추시면 돼요. 다 좋은데 하지 마시고 다 좋아. 긍정의 언어, 긍정의 힘, 격려, 칭찬, 이 자존감에 굉장히 큰 힘을 미치는 걸 알았는데요. 남은 1분 동안 이미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자존감, 내가 오늘 들어보니 너무 내가 낮구나. 체감하신다면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내 주변 하여튼 그게 운이 좋지 않아서 나의 자존감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성인이 됐다면 나 스스로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또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시면 내가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서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찾아오시면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주변에 좀 많이 쉐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도 나누시고요. 맞습니다. 예, 가정상담 매주 목요일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약하며 인사를 드리죠. 월드미션대학교 송경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